김혜민 상임 대표님이 또 오늘 또 강연을 또 준비하셨는데 오늘 강연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 이화영 네. 무려 징역 거의 10년 가까이 결정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막 이런 게 좀 약간 막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대선 직후에 이틀 후에 바로 대북 그렇더라고요. 송고를 네.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유죄 확정을 내린 거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자기네 부지사가 징역 10년 가까이 받았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정확히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많이 네. 이렇게 징역형이 길게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재명과 관련이 없는 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재명 알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쵸?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네. 밑에 있었던 네.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네.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어떻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선거운동 핵심적인 내용이었어. 끝나고도 지금 이 순간도 얘기해. 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짚어봐야죠. 오늘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 네, 새롭게 시작된 한반도의 봄. 자, 우리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미 대생님, 미 대생님, 네, 네, 이거 드려요? 미 대생님, 아니요, 이거 왜 갑자기 제목이 이걸까요? 그니까요. 네. 서울의 봄은 생각이 나도 한반도에 보면 사실 지금 장마가 서울에 보면 생각났어 나도. 아니 지금 곧 장마가 오는데 봄 내일부터 이런 장마로 느낌이에요. 시작된다는데요. 한반도의 봄. 네, 우리 송희 오빠님은 어떻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닌 봄이 왔다. 네, 아. 우리 노세아니님께서는 뭐 그거 같아요. 한반도 네. 대한민국에 네. 봄이 왔다. 아. 새로운 정부. 네네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아. 이때 4.27 판문점 선언 2018년도에 아 이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애 대통령의 기사 났어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만나서 그때 4.27 판문점 선언 발표했을 때가 봄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한반도의 봄, 그 당시에 아. 이런 컨셉,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아. 봄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봄이 아. 왔다. 이게 이제 봄이 찾아왔다. 그 제목은 대북 네. 확성기 이제 방송 오늘 오후부터 중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북에서 대넘 확성기를 네, 바로. 이제 틀어 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이게 힘들었죠. 힘들었대요. 그래서 네. 막 심지어는 정신 질환이 걸릴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 소음에다가 막 귀신 소리 뭐 비슷한 것도 막 들리고 이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네, 아이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사이다인 겁니다. 바로 추진. 이런 거는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거 윤석열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확성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틀었어. 본인 마음대로 했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어디 법적인 거 상관없이 이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이다로 바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선이 지금 4일에 됐는데 지금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 겁니다. 와. 근데 평소에 네. 이거를 많이 생각을 겠죠? 하셨었다. 네, 내가 바로 되면은 일주일 바로 만에. 이제 네, 중지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의지 네. 반영이 된 겁니다. 어느 후부터 야. 중지. 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겨주세요. 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 봐보세요. 자, 이게 10일 날 바로 이게 11일 날 방송을 중지했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 됐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네. 이쪽에서 중지하니까 네, 자기네도 바로. 중단했구나. 네, 그 다음 날 전날 오후 11시까지는 보였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 0시부터는 안 들렸다. 자, 이게 자 대북 확성기 이걸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혹시 전방에 근무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맞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대북 확성기가 우리가 북한 쪽에다가 네. K-팝 노래들 이런 것들을 틀어줘요. 일부 자극하게 하려고 우리 이런
신나는 것도 많아 오, 이렇게 하면 네. 자극하려고 틀어주는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또 대남 확성기를 또 틀죠. 네. 네,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그런 아 거기는 비판하는 맞아요. 걸로 우리는 노래를 틀어주고.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둘 다 그렇게 별론데.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제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했었죠. 16년부터 와. 네. 8년도. 자, 근데 2016년 정확히 몇 월부터인지 기억나세요? 6월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북 항성기가 되게 막 많이 대남 대북이 완전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그게 좀 끊기기도 했어요. 아 그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았던 네, 분위기였어요. 2018년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18년 3월까지 3월까지. 그래서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직전까지 직전까지 근무를 하신 있으셨네.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감을 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바로 모든 적대적인 방송이 다 중지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케이팝을 틀죠. 한국이 네. 나만이 케이팝 들면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박근혜 정부 비판하는 이런 거를 막 틀어줬어. 네. 근데 이제 이 김정은 이 위원장이 조치가 달라졌어. 어떻게 조치가 달라졌냐? 이게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너희는 소음이야. 너희가 노래 트는 거는 소음이야. 그리고 너네가 대북 전단 뿌리는 거는 오물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탈북자들이 전단을 뿌리고 네.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거 CD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동영상에다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넣어서 뿌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뿌리면은 오는 게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득 담은 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케이팝 틀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는 시끄러운 소리, 소리 막 찡 아까 거리는 얘기했던 거. 맞아요. 소음. 찡 거리는 그런 소리 듣기 너무 괴로운 그런 거. 너희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들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웃긴다. 네. 근데 잠깐 짚고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케이팝 어떤 노래를 이렇게 막 북으로 들려줬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네. 가수의 누구였어? 노래들 네. 뭐 소녀시대보다는 이후겠구나. 근데 소녀시대 노래도 있었고 소녀시대 많이 그랬을 들었어요. 것 같아요 그때 소녀시대. 네. 근데 계속 새로운 신곡이 나왔으니까 네. 그때 레드벨벳 노래도 있었고 트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팬이시구나. 아니야 팬은 아닌데 그 당시에 한창 트와이스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틀려줬는데 걔네가 소음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귀신 소리 내주고 막 소음 막 찍 이런 거 새소리 막 그렇게 틀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게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북한도 바로 대응한 거죠. 북한은 그러네요. 기본 관점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네. 바로바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됐죠. 네. 그때 한반도에 봄이 왔다. 아. 네, 평화가 왔다. 그때 이제 2018년도 이게 불과 저희 지금 7년 전입니다. 와. 네, 그러네요. 저 오래된 일처럼 보이는데. 아 그때는 진짜 이제 평화 오는 줄 알았죠. 평화 모두 자, 가이고 여기서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주목한 게 평화,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이런 표현들이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네. 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정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었어요. 평화협상을. 네, 그래서 당면에서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구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잖아요. 네. 네. 그럼 자,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다. 네. 그래도 남한 대통령이 이거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네. 근데 안 지켰죠? 근데 누가? 윤석열이 안 섬겼죠. 자, 넘겨가겠습니다. 네, 안 지킨 겁니다. 확성기 방송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윤석열 때 오물풍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다녔잖아요. 네, 막. 그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자, 봐봐요. 자, 이거를 이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네.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이제 윤석열도 윤회는 눈이에는 이 맞대경을 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자, 이 윤석열의 주장으로는 네. 너네가 대북 전단을 그러니까는 너네가 오물풍선을 보냈잖아. 네. 그래서 우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거야라는 논리로 윤석열을 접근했거든요. 네. 그쵸? 네. 네, 이렇게 접근했거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오물풍선을 왜 한 달째 보내고 있냐? 북한이. 그거는 뭐냐면은 자, 네. 자 보면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0일 오후 10시부터 20일 오전 0시까지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 대북전단 30만 장과 드라마,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작한 USB 5천 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대형 에드블런에 담아서 네. 북한에 보냈다. 자, 그럼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끼리 합의했어. 네. 근데 민간인이 막 보낸다. 근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보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을 때 북한은 그거를 그래 이해할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너네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부 뭐 하는 거야? 그쵸. 남북 간에 합의를 한 건데 정부가.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너네가 막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심지어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왜 어. 방치해?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남북이 정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너네 지금 계속 그냥 보내네? 그럼 우리 오물풍선 보낼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은 쓰레기를 보낸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게 막 터져가지고 네. 쓰레기들 막 네. 바닥에 그러니까 이분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야, 너네가 보내는 거는 쓰레기야, 우리한테 볼 때는. 너희가 보내는 USB 다 우리한테 쓰레기야. 네. 쓰레기 보내지 마. 우리도 쓰레기 보낼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먼저 한국 정부가 쓰레기 네. 보냈죠. 그러니까 북한도 쓰레기 보냈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뭘 했냐? 확성기를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도 확성기 제기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게 이 네. 오물풍선 때문에 윤석열이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너네가 오물풍선 남쪽으로 보내니까 우리 이거는 명분이 된다. 발사하겠다. 니네가 먼저 보냈으니까 외환죄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자, 박상학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탈북민 단체 이 사람은 네, 전쟁 네. 일으키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단을 보내잖아. 그럼 북한은 그거를 조준 사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번외로. 근데 북한이 우리를 도와줬다. 네. 이제 윤석열은 쏴주기를 바랬는데 얘네는 야 쏘지 마, 쏘지 참고 마. 있었고 네, 쏘지 오물풍선을 말라고. 보냈다. 네. 오물풍선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겠어요? 남북 정부가 합의했어. 근데 합의했는데 누가 먼저 시작을 했지? 윤석열. 윤석. 네, 탈북민 단체 박상하기 시작했죠. 그거 안 막았지. 그쵸. 그러니까 북한에 오물풍선 보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죠? 북한에서도 다시 재개를 한 거죠. 네. 이런 악순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확성기 방송 일단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대북 전단 풍선 강하게 엄단하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된 북한도 보낼 일이 없는 거야. 오. 네, 그래서 한반도 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봄이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너무 예. 장황하게 제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거는 9월 19일에 군사합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군사합의를 9월 19일에 합의를 했어요. 네.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그다음에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활동, 네.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강구하자라는 게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도 이 윤석열이 파기해버렸죠. 왜요? 네, 그냥 파기했습니다. 연이은 도발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또 잘못해놓고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 핑계 대면서 또 9.19 군사합의도 파기해버리고 이렇게 네. 되면서 파탄 단계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이 이 판반도의 봄을 부르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도 내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외항까지 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는 항구적 평화가 네.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보수는 국가 안보 네. 이거를 부르짖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유발시켜서 그 김건희 통일 대통령 꿈꿨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뭐 한동훈 사살해라 뭐 이렇게 내리고 네. 네. 그 평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네, 그렇죠. 아우, 그래서 위험하고. 군사 붕괴선에서 그 근처에서 전쟁 훈련까지 시작하고 음.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남다른 이런 게 이제 이 경기도지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네, 네. 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화부지사를 만든 네. 아, 그래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도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경기도 시민으로서 지금 자, 너무 안타까운 처음 게 알았네요. 김동연이 네. 네, 너무 안타깝게 김동연이 네. 다시 바꿨어요.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아. 네. 아. 슬픈 현실이죠. 아. 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아. 마음이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화부지사를 다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네. 경제 위기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자 여기 보면은 정무직 부지사를 네. 부지사가 있거든요. 네. 네. 김문수 때는 경제부지사라고 했어. 어. 남경필 때는 연정부지사라고 했어. 이재명 전 지사에는 평화부지사로 바꿨어. 근데 이거를 다시 김동연 지사는 경제로 다시 바꾼 거야. 아, 김문수 네. 때처럼. 그랬던 겁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긴급하게 바꿨어요. 긴급하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부지사가 전국 최초였다. 그래서 평화부지사는 딱 2명이었습니다. 네. 한 명은 이화영, 네. 한 명은 이재강. 이재강. 네, 지금의 국회의원이죠. 네, 지금 의정부의 국회의원이죠. 네. 네. 그래서 이화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강은 2020년부터 네. 2021년 10월까지.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직무대리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2명의 평화부지사가 됐는데, 한 명은 너무 안타깝게 감옥에 있고, 아. 7년 8개월을 받았고,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된 이 아이러니한 현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화영 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죠. 네. 자, 이때 어떤 시기죠? 코로나 시기네요. 아니, 코로나 시기가 중요하죠. 코로나 시기 아니구나. 남북 관계에서. 자, 아까 전에 판문점 선언이 언제 있었다고? 2018년 9월, 4월. 4월 27일, 아, 427. 네. 갑자기 네. 퀴즈 시간 돌아온 것 같아. 군대 긴장하시라고. 네. 긴장하시라고. 4월 27일 날, 네. 네,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다음에 그 해에 바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남북 관계가 얼마나 활성화됐을 때, 야. 이때 평화부지사를 했으니까 남북 교류를 되게 활발하게 한 거죠. 자, 근데 이재강 그 평화부지사가 집권했을 때는, 그 평화부지사 할 때는 언제냐? 2020년 5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이때는 언제냐? 정확히 말하면 하노이 노딜 기억나시나요? 하노이 노딜? 하노이? 하노이 노딜. 자, 뭐냐면 네. 2018년도에 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네. 6월 12일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그 해. 네. 근데 그때 그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네.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있었어요. 2월에. 오. 그때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노딜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아이.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다 얼어붙었어요. 아. 2019년도에. 네. 얼어붙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그 평화부지사를 맡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남북 교류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네.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안 가고. 아.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아무것도 안 해야 감옥을 안 가는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교류를 할 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요 이제 차이가 있는 하시긴 겁니다. 하셨어요. 네, 자 계속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약간 홍보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분은 집무실을 아예 옮겼어요. 오. 그래서 남북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오. 개성공단이라도 좀 재개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요구하셨네요. 오, 네네네. 열심히 그래서 하셨네요. 무려 나름. 임진각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대단하신데요? 거기서 네. 43일 동안 있었어요. 와. 기여 상당하신데. 그리고 유엔사 보고 그 당시 유엔사 보고 네. 남북 교류 방해하지 말라고. 오. 그 당시 유엔사가 남북 관계를 방해하고 있었거든. 오. 네, 그러니까 그런 계속 좀 그런 웃긴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계속 했습니다. 네. 네, 나 유엔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네. 자, 이런 겁니다.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평화부지사가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라 전망대 집무실을 설치하고 네. 원래 목표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도라 전망대 집무실 설치하는 거였는데 유엔사가 거절을 했어. 거부를 했어. 아.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도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각에 집무실을 설치해서 43일가 있었던 거죠. 아.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누구? 바로 이 사람, 이화영. 자, 지금 사진이 지금 죄송한데 그 사진이 좀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네. 학대를 너무 하다 안타깝네요. 보면 이런 일이 네네네네. 발생하죠. 네. 네, 이 사람인데 이제 지금 이번에 감옥에 있죠, 지금. 아이고. 자, 이 사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 독특한 부지사가 있다. 평화부지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겨레랑.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부지사. 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 많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 이 사람이 2007년도에 네. 남북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오. 엄청 많이 갔어요. 왜 어떻게 많이 갔냐? 네. 이 사람이 외통일을 했거든, 외통일을. 오. 그래서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계획도 많이 발표했고 책도 네. 냈던 사람입니다. 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평화부지사를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설한 이유는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진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봐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렇다. 이재명 지사는 성과를 내도록 요청했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네. 정권을 줘서 편하게 일하고 있다. 정권을 줘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권을 다 줬기 때문에. 네. 너가 알아서 다 해라. 다 해. 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한 거죠. 이화영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래서 그동안 평양을 2차례 다녀오고 중국에서 여러 차례 북측과 협상한 겁니다. 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아이. 그때 이런 걸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 둘러보게 했어요. 네. 여러분 몰랐죠? 네.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양시, 판교 테크노밸리 다 둘러봤어. 오. 학술회의도 같이 몇 하고. 명이요? 네. 몇 명이? 한 명이죠. 한 명이? 네. 수행단 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북측이 심지어는 옥류관이라고 알죠? 냉면. 아, 해외에 그거 세우는. 분점을 DMZ에 설치하자. 오. 이런 제안도 하고 아, 그러니까 맞아요. 고양시 호수공원 근처에 제시했어. 맞아요. 우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양시 호수공원에 옥류관 분점이 생길 뻔했어. 고양- 맞아, 맞아. 고양시. 한창 저런 얘기 있었어, 네, 진짜.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단 말이야. 네. 북한이랑.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합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DMZ 평화 마라톤 개최도 합의하고 남에서 북한까지 달리는 거. 우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DMZ 평화 포럼도 개최한다고 하고 요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한 거예요, 북한이랑.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만들자 이런 얘기도 막 뭐, 나오고. 그거 많이 하셨네요. 뭐, 네, 평화 이것저것 마라톤 뭐. 온갖 걸 다 하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남포, 신의주, 회주까지 다 남측 기업이 와가지고 네. 너네 개성공단 같은 거 더 만들어라. 와. 그리고 양계 스마트팜 이런 거 같이 만들자. 오. 그리고 황해도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작업할 수 있는 농업 시범 마을도 같이 만들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많은 이들이 논의되고 하고 이거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중간에 키 작은 사람이 북한 사람입니다. 네. 리종혁이라는 사람. 아까 우와. 이동혁. 네. 그 사람, 네,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평양에 계속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14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한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죠. 네. 큰 일을 많이 했던 네.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네, 그랬는데 이 큰 일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큰일이 많이 했는데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자, 2023년 10월 28일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놔요. 불법이라는 거. 네, 아예 낙인을 찍었어. 맞네. 네.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아태협이 뭐냐면은 북한에도 아시아 아태협 같은 게 있고 아까도 태평양. 남한도 아태협 같은 게 있는 거야. 아시아 태평양 뭐 협력, 네. 협의체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서로 교류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안부수 아태협 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의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사람이 나 북한에 돈 보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 이화영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상에. 근데 이거 돈은 어디서 나왔냐? 쌍방울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를 인정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동안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2023년 2월 28일에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7년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북한에 돈을 줬어. 뭐 위반이죠? 외국한 거래법. 자, 외국한 거래법일까요? 무슨 뭐 위반일까요? 여러분 혹시 국가보안법 들어보셨어요? 국가보안법. 네. 북한이랑 교류하고 소통하면은 네. 국가보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찰컹찰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따르면은 네. 북한 사람 만난 사람들은 다 찰컹찰컹이에요. 접촉하는 순간. 지상에. 그런 구시대적인 조반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모르고 그러면 스쳤어. 막 그럼 어떻게? 자, 그러면은 네. 그렇죠. 다 찰컹찰컹이에요. 외우고 스쳐서도 다 찰컹찰컹이야. 세상에.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게 왜 북한에 불법 대북 송금을 했는데 이게 왜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냐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고. 왠지 알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외국인 거래법으로 건 거예요. 뭐냐면 진술밖에 없거든.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건 네. 것 같아요. 진술로 어떻게 그거를 판단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때는 언제냐면은 자, 봐봐요. 이때는 뭐냐면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네. 대북 제재 때문에 네. 북한에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럼 못 보내는 거네. 못 보낸 거야. 네. 보내면은 네. 이거는 미국한테 걸려. 어. 그래서 유엔사가 막은 거예요. 미국한테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럼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었냐고. 없죠. 보내면은 미국한테 걸린다니까. 유엔에 걸린다니까. 유엔 안보리에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보리에 걸리거든. 안보리에 한국이 제재 대상이 돼버린다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보낼 수 없는 구조인데. 없는 네. 구조라니까.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대북 송금이 불법이라고. 유엔 안보리에서. 네. 그래서 남북 교류가 중단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노이에서의 노딜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네. 하노이에서 트럼프랑 그때 북한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대북 제재 일부 완화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못 하겠다고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경색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법으로 거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증거는 일단 없죠. 만약에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잖아요. 네. 그러면 빼박 한국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안보리에.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으로 건 거예요. 자, 증거 없죠. 네. 오로지 진술.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기사를 보면은 원래는 자기는 부인했다고 하잖아. 네. 결국 시인했다. 자, 여기서 뭘 느껴지십니까? 이화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화영 하면 뭐?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응. 윤석열이 했던 게 떠올라요. 예전에 피해자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인이 뭘 공개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화영 지사는 뭘 얘기하면 되냐면 이재명이 시켰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우리 시켰어요. 이 얘기만 딱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한 거래법으로
그쵸?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를 구슬리기 위해서 네. 온갖 작업을 폈다. 연어에도 사주고 와. 뭐 그래서 연어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온갖 걸 구슬렸다. 근데 그거를 버티다 보니까 이화영 너무 괴로워한다. 이거를 부인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에 가서. 그리고 책도 내고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근데 누구는 넘어갔다? 아까 말했던 안모 씨는 네. 넘어간 겁니다. 맞다. 거기에.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준 적이 없으니까 줬으면 이거 뭐야? 대북제재 위반이거든. 그렇죠. 준 적이 없는데 줬다고 계속 얘기해 협박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 네. 그게 여기 이 기사 하나만 봐도 드러나죠? 네. 바로. 우리 기사를 볼 때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맞아요. 불법이란 표현을 썼지? 네. 첫 번째. 음. 불법이냐 아니냐. 확인도 네네. 확정도 안 돼. 왜 불법이란 표현을 썼지? 음. 그 조선일보가. 자, 아까 다시 기사 볼게요. 네. 표현을 썼지? 그리고 가담한 사실을 인지야 인정? 최근에 왜 인정했지? 그러네요. 가담한 점 없던 침입 혐의를 부인해놨는데 왜 갑자기 인정을 했지? 뭐가 있었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왜 이거 조선일보 건드렸지? 같이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세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좀 어쩌고저쩌고 이거 지금 보면은 그 범죄를 저질러서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쌍방울이 돈을 줬다. 안부수란 사람은 직접 건넸다. 네. 그 다음에 이화영은 그걸 시켰다. 그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시킨 놈? 시킨 놈일까요? 한 놈? 미증? 한 놈? 돈 준 사람? 누가 제일 나쁜 놈일까요? 지시한 놈? 자, 북한에 만나서 돈을 건넨 사람. 아. 이 제일 나쁜 놈 아니에요? 국가범법 위반으로 바로. 그러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범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럼 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죠? 이화영의 형량과 안부수의 형량과 그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돈 준 사람 이 세 명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치? 그걸 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어쩌고저쩌고 뭐 돈 얼마 뭐 일반심 됐다 뭐 환치기로 국외에 수출했다는 부분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환치기로 국외에 수출했다는 것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가보안법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쵸? 네. 네. 그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쭉쭉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넘어가서 자, 그래서 7년 8개월이 나왔죠? 네. 이화영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고형이 7년 8개월이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서 다음으로 안부수는 얼마 나왔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1년 6개월? 네. 1심에서 3년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 1년 6개월. 네, 자 그럼 1년 6개월을 받았다. 자 뭐가 왜 2년이나 감형이 됐지? 그러니까 무슨 거래가 어떻게 2년이나 있었길래? 감형이 돼? 위증해서. 예. 위증해서? 그치, 위증해서 사법 거래? 뭐라고 할까? 뭐냐면 3년 6개월 처음에 인신 받았을 때는 나는 준 적 없다 돈. 아, 번복했구나. 준 적 없다 하다가 네. 너 줬다고 얘기하면 2년 감형해줄게. 아. 어떻게 북한에 돈 준 사람이 징역 2년 6개월밖에 못 받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이 되죠. 사람은 아까 얘기한 직접적으로 준 사람인데 네. 갑자기 2년이 감형이 되면서 1년 6개월이 되냐고. 6개월로 됐네.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상하네. 봐봐, 안희현 회장은 네. 공모해. 쌍방울과 공모해. 네. 중국과 북한에서 누구 위원장에게 만나. 얼마를 줬어? 2억 7천만 원과 3억을 줬다고. 근데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안 걷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걸었다고. 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안 되죠. 네. 약간 뭐 냄새가 스물스물 나네요. 심각한 네.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이거는. 그리고 이화영이 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죠. 그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화영이 시켰어요라는 말만 한 그 거야. 진술만 한 거잖아요. 그치, 그냥 그치. 말로 그냥 네. 진술만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된 겁니다. 야. 네. 쌍방울 또 어떻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돈을 줬다고 하는 쌍방울은 그러면 징역형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돈을 마련한 사람이 아예 이 사람은 네. 징역형 얼마 받아야 될까요?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치? 네. 본인이 북한에 대놓고 국가 보안을 위반했죠. 북한에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없죠. 군대에 근무한 그 2년 동안 근무한 입장에서 아, 북한은 불가능하죠. 적인데 어떻게 네. 적한테 돈을 수억을 주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국가법으로 한 20년이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 전 회를 1심에서 인정하고 어쩌고. 자, 어떻게 됐어요? 자, 김 전 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불법 대부 송금 뇌물 등을 인정하고 이 사람도 징역 3년 6개월이었어요. 1심에서. 1심에서. 네, 이화영이 처음에 1심에서 얼마를 받았냐? 네. 자, 제일 처음에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와. 이화영. 오? 이화영 전 지사가 9년 6개월 받을 때, 네. 자, 이 김성태, 돈 마련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네. 3년 6개월. 돈 건넸다고 하는 안부수. 네, 그 무슨 전 회장이란 사람? 네. 3년 6개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없죠. 네. 국가헌법상 네. 돈 직접적으로 준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마련하고 준 사람들은 네. 3년 6개월밖에 안 받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자 봐봐요. 심지어는 뭐예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이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서 법정 네.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응? 자 보세요. 이화영은 증거가 하나도 없죠. 네. 네. 이화영 전 지사는 네. 증거 인멸할 게 없잖아. 네. 다 그쵸? 진술이잖아. 어. 그럼 이화영 전 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 돈을 건넨 사람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까요? 돈을 마련한 사람이 이화영이 없죠. 이항이 없죠. 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네. 대놓고 구속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검찰이? 결국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2심에서는 네. 어떻게? 집행유예 주고 어. 결국 감옥 구속을 안 시키겠죠. 예상되는 겁니다.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네. 뻔한 거예요. 자,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다. 그쵸? 심각하네요. 네, 그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은, 자, 민주당에서 낸 입장문입니다. 네. 자, 심지어 어떤 거 있었냐면은 국정원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어. 국정원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네네. 당연히 상식적이죠. 네. 그걸 하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이랑 교류하는 걸 되게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서 쌍방울도 다 주시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김성태는. 주가를 높여가지고 팔려고 한 거예요. 대북 사업에 끼어든 것처럼 해서. 그럼 주가가 오르잖아, 남북관계 좋을 때. 그렇죠. 그걸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국정원은. 와. 그러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줬어, 북한에. 돈을 줄 네. 수가 없지. 네. 국가법 위반이고 대북제재 걸리는데. 네.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줬는데 돈을 준 것처럼 요란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 북한에 스마트폰도 만들 거고 뭐도 할 거예요 하면은 주가 네. 오르죠. 그쵸, 그러면 그쵸. 파는 거야. 김성태는 그걸 노렸던 거야. 오. 그래서 국정원 오. 보고서에 그게 나와. 오. 국정 보고서에 그게 나와. 와. 자, 그거 쌍방울 그 주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겠죠. 어쨌든 그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네. 이거 북한에 돈 줄 수가 없고 이거 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거야. 네. 이렇게 써놨어. 그럼 국정원 보고서를 믿어야 될까 아니면 안부수와 김성태의 진술을 믿어야 될까요? 전자를 믿어야지 그치, 않을까요? 국정원 네. 보고서를 믿어야지. 네. 근데 어떻게 했죠? 국정원 보고서는 쌩하고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가 누구냐면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아. 이 사람 전주에서 조폭 출신입니다. 와. 네, 이 사람이 접근한 거예요. 자기 주가 올리려고. 와. 대북 사가겠다고. 네. 그리고 자, 봐봐요. 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이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됐다. 자, 가보세요. 자, 이 북한 인사들 진술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겠어요? 북한에 가서 받았나? 어렵지. 못 받지. 네. 조작된 겁니다, 다. 어떻게 받아? 그럴듯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네.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몽암 간첩 조작 사건. 제가 그때 강의 때 얘기했죠. 네. 그것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걸 조작을 하고 결국은 이화영을 노린 게 아니고 이재명을 노린 겁니다. 간첩으로 넣기 위해서. 야. 네. 근데 이화영이 끝까지 버틴 거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거죠. 네. 네. 나머지 안부수, 김성태 다 넘어갔잖아. 본인들이 돈을 줄 수가 없어. 돈을 줄지도 않을 수가 없는데 돈 좋다고 허위 진술한 거잖아요. 야. 자기 재형 덕분. 왜냐하면
1심에서 3년을 때려버리니까 그런 거지. 2년을 자기가 주지도 않았는데 3년을 때려버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 영웅입니다. 야.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만든 주역이에요. 와. 그쵸? 이 사람이 말만 한번 잘못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검찰의 행태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2심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김성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김성태는 아마 집행유예 나올 겁니다. 안부수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이 조폭 출신 네, 김성태. 네, 싹 다. 주가 조작하려고 한 이 사람들 주가 싹 다. 불법 진술한. 아. 그래서 검찰에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네, 수원지검에서 이 프레임을 다 짜고 메이킹을 한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네. 그래서 수원지검.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얼마나 자 수원이 어떤 곳이에요? 네. 경기도에서 상징적인 도시. 거기서 네. 이재명 지사가 거기서 근무를 했어. 자, 그럼 이재명 지사를 그때부터 죽이기 위해서 수원에서 작업이 들어갔던 거예요. 수원 검찰. 수원지검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막판까지 올마매려고 한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도 이화영 전 지사를 꼬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거짓 진술해. 거짓 진술해. 그러고 있을 그럴 거예요. 확률이 높네요. 그치, 예. 7년이나 받았는데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네. 이화영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네요. 대통령 네. 사면권이 시행된다고 하면은 이 전형적인 이 조작 사건. 네. 아 저는 얘기해야 된다 이거. 이번에 이제 곧 8.15 다가오잖아요. 네. 네. 하루로 그때 특별 나와야 사면에- 되실 분이 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특사로. 네. 네. 1번 대상은 저는 이화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그다음에 조국. 네. 네. 네, 이화영이라고 장관.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면 이화영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만든 거예요.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그쵸? 네, 네. 진짜 대박님 만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이제 계속 압력을 가하고 허위 진술해라, 너 이제 감형해준다 이렇게 계속 푸시를 했다면, 근데 이 사람 이제 인간으로서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네. 흔들렸던 거지. 그래서 이화영 이 부인이 이 책을 냈잖아요. 네. 책을 낸 것도 꼭 한번 보시고 네. 저희 약간 이거 진짜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혹시 그 합니다. 책 제목 알 수 있을까요? 네, 이화영 관련돼서 네. 책이 있는데 네. 네,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거 꼭 다 보셔야 된다. 아, 그래서 진짜 이게 검찰이 문제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꾼다 했는데 그 이제 명칭을 또 바꿨더라고요. 기소청은 아니지만 네, 그 기능을 기소청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정치 검찰로 굉장히 이 부정부패 그리고 이렇게 조작 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조작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는 네,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네. 기소청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4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초대형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빨리 검찰 개혁 한시라도 늦추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메이킹을 하고 있을 네. 것이다. 희대의 조작 사건이죠. 맞아요. 좌표 찍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검찰, 정치 네. 검찰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무슨 수와 방법을 쓰더라도 무슨 네. 수와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동지애를 발휘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이 동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책도 열심히 보시고 책도 구매하고 그래야겠네요. 나는 그리고 고발한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에서 이제 1,000만인 서명 네. 그거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네. 네, 또 이게 잘 이렇게 풀려나실 수 있도록 또 네.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이거. 네, 엄청나게 네. 억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네. 좀 이제 사람들이 이화영 이제 전 청와부지사 이분에 대해서 계속 그 전에도 뭐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을 했네 마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먼 언저리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했나 보다. 뭐 북에다 진짜 뭐 송금을 했는데 그치. 지시를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거를 이 경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분은 억울하시게 네 지금 이제 7년형 받으셨잖아요. 네. 대단히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쌍방울 하는 거 저쪽에서 하는 것만 들었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입장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담인데 네. 여기 보면은 네. 아유, 갑자기 김여정 화면이 안 나왔네, 비춰가지고 김여정. 네. 안 보이는데 김여정,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 정면 거부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던 게 있어요. 예전 2022년 8월 19일에 이 김여정 근데 어딩이 되게 세잖아요. 그때 그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거 그 북쪽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아나운서부 있잖아요. 한복 입으신 분. 네.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게 클립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조금만 더 길게 이게- 조금만 더 해줘. 이거를 윤석열 자체가 싫다. 이거를 솔직히 이거만으로 이 문장만으로도 완벽해가지고 뭘 얘네도 싫어했어. 얘네도 얘네도 싫어했어.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 얼마나 밉상이었으면은 김여정도 싫어했습니다. 북한쌤도 싫어했어요. 빨리 진작에 남북 평화를 위해서 물러났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1분 안에 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온다.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일주일 만에 중단시킨 대통령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중단시킨 이재명 대통령. 네. 평화에 대한 의지 확고하다. 전국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평화부지사를 만들고 정권을 준 네. 그런 훌륭한 네. 경기도 지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네. 너무 네. 많은 일을 한 이러다가 대로 억울하게 걸렸는데 그것도 증거 하나도 없이 오직 네, 증언 하나로. 증언으로 됐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네. 외국과거래법으로 걸어서 우리 국가 그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불러올 네. 위대한 위인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건희도 못한 통일 대통령.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약간 이것도 남겠네요. 약간 네, 약간 인증처럼 맞아요. 되죠? 아니 네. 진짜 네.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저희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그 뭐 전쟁에 그 관련된 국가잖아요. 그쵸.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윤석열 때문에 3차 대전 일어날 뻔 했잖아요. 사실. 뭐 하나로 이렇게 불씨가 되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씨가 번지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조대왕 이재명 대통령께서 탁 당선이 되시고 내란 특검법, 네? 이런 3법도 탁 통과시키고 다시 이제 아까 대한민국의 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그 태평성대, 네, 대한민국의 태평성대가 쭉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코스피 5천까지 쭉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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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이제 내가 인증을 남겼고 나중에 되는 거 보고 이제 또 김혜민 예언했네. 근데 약간 네. 김혜민 대표님은 약간 이게 눈에 있잖아요. 그게 광기? 광기야. 이게 무슨 발언이야? 그래 진짜 광기 이게 아니고 무슨 발언이야? 좋은 의미. 이게 밑에
미친 좋은 김혜민. 의미입니다. 나라 좋은 없다 의미를 해서 가지고. 나라 네, 있다가 미친 됐는데 재미. 광기는 아니고 네. 그러면서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확신의 있잖아. 눈빛. 내년 아니 6개월 후에 뭐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맞는 게 조금 한두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분은 그런 무당처럼 맞히는 쪽이 아니에요. 만드는 쪽이에요. 여봐 안광이 틀려. 여봐 저 동공에서 내가 이렇게 막 만들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네네네. 네. 아무튼 네. 저기 긍정적인 건 다 맞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와. 네, 오늘도 유의미하고 아주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 나라없다님이 나라있다님으로 된 이 시기에 나라 있다는 일주일. 네, 저희 궁금증을 그렇죠. 네, 싹 풀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지점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네, 궁금증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추천해주신 책도 한번 여러분들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청원하고 이래야지 또 나라가 바뀝니다. 그쵸. 또 언제 또 나라가 뒤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맞아요. 여기에서 안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5년 정권 5년 각 사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쭉 30년 장기로 가야 됩니다. 30년이 뭐예요? 100년도 모자라요. 네. 군 100년 100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30년 일단 30년으로 꿈은 가고 크게 갖는 게 좋죠. 네. 일단 자, 100년을 오늘- 잡아야 50년을 아, 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지금 11시 25분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요. 집에 가야죠. 네. 저 사실 시험 기간이라서 빨리 가긴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 대국민 서명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국민의힘 해체 행동, 내란 정당 해체 그런 부역한 그런 사람들 정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모조리 퇴출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네. 그 댓글 한번 읽어드리면 네. 김용현 노상원 구속기간 곧 끝나다니 걱정입니다. 빨리 재구속해야 합니다. 맞아요. 일단 지성의 힘을 모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탈옥한 윤석열 네.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성준님께서 계속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네. 네, 뭐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다음에 제가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주범인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누명 씌운 사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네, 앞으로 우리 또 우리 그 하이라이트가 바뀌었네요. 결론이. 네, 그래서 2등이 인천시의회 이단비 시의원 징계 절차들이 지금 바뀌었나요? 네, 2등. 오. 3등이 홍준표 추경호 의원 네네네. 건건. 네, 네. 이런 식으로. 투표는 총 135명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도 네, 고발됐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그 고발 다 저기 수렴돼서 이 사람도 시의원 할 수 없는 네, 그런 걸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이라이트와 그다음에 천하에 대해 나쁜 놈 그리고 유익한 강연까지 이제 세 가지를 다 끝내고 오늘 11시 25분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빵아! 빵아! 안녕! 어둠을 헤치고 나온 가장 용감한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독립영화제인 들꽃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비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